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우리 몸은요,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고 우리가 자각하기도 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통증이나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심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경고 신호와 함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실천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분명 충분히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라든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금세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답답한 느낌이 몰려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가슴이 조이듯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심전도나 심초음파 같은 모든 검사에서는 정상이란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우, 이런 증상들 혹시 나이 탓일까? 아니면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셨다면요,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단순히 노화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심장이 보내는 피로신호 혹은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심장 기능 저하의 초기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분명히 이상을 느끼고 있는데 검사 수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또 분노, 억울함, 긴장감 같은 감정 자극은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이런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이 감정들이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점차 흥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심장은 더 과열되기 시작하죠. 이처럼 심장이 달아오르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심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대로 심장 주변에 열이 쌓여서 정상적인 기능이 흐트러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들은 다음과 같죠. 이제 가슴이 뜨겁고 쪼이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죠. 마치 심장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답답함이 지속되고요. 숨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따갑거나 아프거나 혓바늘이 돋거나 염증이 구내염이 생기게 되죠. 특히 혀끝이 붉게 변하면서 염증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면서 상기되는 느낌이 들고 뺨이 자주 붉게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죠. 상철, 상열감, 상체에 열이 몰리면서 두피, 눈, 이마, 어깨 부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 불면, 예민함이 동시에 오면서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은 심장이 열로 인해 과부하 상태에서 접어들었을 때 보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면요, 심장의 열이 체내 진액과 혈액을 고갈시켜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속의 수분과 영양이 부족해지는 상태로 진행되고요. 이는 곧 심장 기능의 저하,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혈허라는 상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혈허의 어떤 증상들을 나열해 보면요, 처음에는 좀 어지럽죠. 살짝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두통,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다가 번열감, 열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다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계정충이라고 하죠. 가슴이 특별히 놀란 일도 없는데 두근두근 한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정신 증상으로 넘어가요. 잠이 안 온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나중엔 공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혈액의 부족, 심장의 이상이 처음에는 신체 증상으로 발생했다가 나중에는 정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정신이 하나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심장이 뜨거운 느낌, 그다음에 불면, 감정 불안정 등이 이제 반복되게 되죠.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심장 기능의 피로와 과열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심장 건강을 되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에 과도한 열이 오랫도록 지속되면요, 결국 체내 혈액과 진액이 말라가면서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혈호,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혈호는 단순히 그냥 피가 부족하다는 물리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전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또 기력 저하와 정서적 위축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치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버린 땅처럼 우리 몸도 혈액이 부족하면 각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바로 이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혈호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혈액이 부족하니까 안색이 창백해지겠죠. 입술색도 옅어지고 허해지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붉지 않고요. 이런 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고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와 점막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고 경련이나 쥐가 발생하게 되죠.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면 손발이 따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혈액이 부족하고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을 심계정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상성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부위에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뛰려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이 자주 붓고 침침하고 또 흐릿하고 멍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눈에도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곧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죠.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도 발생하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피로를 느끼고 활기가 없으면서 이제 몸과 마음 모두가 생기가 사라진 듯한 그런 지친 상태가 지속되겠죠. 이것은 혈호가 심해져서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 생성과 유지가 어려워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혈호는 단순히 기운 없다는 느낌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과 신체적인 순환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가는 과정이죠.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지 말고요,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은 혈허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과 영양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가 있고요, 몸 전체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과도한 열로 인해 과부하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혈액까지 말라버리는 혈호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심장의 펌프 역할을 수행할 힘조차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심기허, 심장의 기운이 허약해진 상태라고 부르죠. 심기가 허해진 심장은요, 정상적으로 온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말초순환 장애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기허 상태에 접어들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죠. 아무리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는 이제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하지 못해서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무기력감과 함께 의욕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활력이 없어지고요, 쉽게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신체 에너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친 상태를 반영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고 특히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지 못해서 체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결과이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부종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액이 조직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잦은 소변이 때문에 자주 이제 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신체 내에 수분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심기허가 신장, 콩팥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평소에 몸이 쉽게 이제 추위를 느끼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냉증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기허가 심해질수록 더 그 증상은 두드러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기어 상태는 마치 연료도 바닥났고 엔진도 무력해진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몸의 심장 엔진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 시점에 이르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차원이 아니라 심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위기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빠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인 펌프 기능을 회복해야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고요,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심장의 열, 심열, 혈허, 혈액의 부족, 심기허, 심장 기능의 저하는 각기 독립된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경로이죠. 심장이 스트레스로 과열되게 되면서 열이 쌓이고 진액과 피가 마르면서 결국 심장은 힘을 잃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조기에 알아차고 조치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와 면역, 그리고 나아가서 심장 건강, 우리 생명을 지키는데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장이 지치고 약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과식, 과음,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요, 무리가 가듯이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지나친 과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과식, 폭음 같은 음주, 이런 것들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야근이나 그 야근이 끝난 다음에 폭식, 심야 음주는 이 우리 몸의 건강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에 이 숙면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악화시키니까요, 반드시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에 휴식을 주는 그 다음 방법은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하고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질 좋은 수면이 필수입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하고요, 잠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이 수면 리듬을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이요, 휴식을 취하고 또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수면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면을 취하는 동안은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잠자기 몇 시간 전부터 눈의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에 휴식을 주는 그 다음 방법은요,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죠. 반신욕이라든지 온찜질, 따뜻한 음식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죠. 그리고 심장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일과를 마친 후에 반신욕이라든지 온찜질, 따뜻한 물,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습니다. 반신욕은 이제 체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요, 진액과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주죠. 또한 따뜻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요, 우리 내장과 혈관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해서 전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온열요법은 심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과도 큰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 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친 심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 그 다음으로는요,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하는 노력, 산책, 걷기 등인데요, 운동은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최근에도 등산을 하다가 더운 날씨에 사망에 이른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심장에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심박수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는 건 그런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산책,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더 개선되고요, 심장 근육의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산책은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본인 체력과 상태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무언가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다양한 경고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심열, 혈허,
심기, 허 이 세 가지 심장 상태 중에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지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모여서 어느새 숨쉬기 편안해지고 심장이 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